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츠금융투자연구소 서원영입니다. 오늘은 요즘 용산 개발과 함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지역상생 리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 리츠는 부동산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4년 6월 국토교통부 주도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2025년 5월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용 검토 중입니다. 지역상생 리츠 출시의 핵심 배경은 2022년 기준으로 국내 부동산 가치는 1경 5천조 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민들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이 지역상생 리츠의 탄생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리츠는 수도권 및 해외 자본 중심의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 즉 PFB 구조로 많이 운용되고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25년 5월 1일 국회에서 프로젝트 리츠를 포함한 지역상생 리츠를 도입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 법안은 특정 지역 주민에게 청약 우선권과 임대수익 배당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지역 주민들이 부동산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상생 리츠는 지역 주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 개발 이익의 지역화는 세제 금융 혜택, 투자자 보호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 갈등 완화, 특히 데이터센터, 물류센터 등 주민 기피 시설을 지역상생 리츠로 개발하면 운영 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당되어 님비 현상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생 리츠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자금 흐름이 지역으로 분산되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 기회로 이어지고 국민 소득 증진,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프로젝트들이 지역상생 리츠로 적합할까요? 지역상생 리츠가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산국제업무지구나 제3기 신도시처럼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지역상생 리츠를 활용하면 개발 이익을 지역과 공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자금 조달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미분양 주택도 리츠를 통해 풀 수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하는 CR리츠 구조를 활용하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임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과 수익성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시설이나 청정 에너지 인프라도 지역상생 리츠를 통해 조성할 수 있습니다. 병원, 요양시설, 태양광 발전소 같은 인프라를 리츠로 개발하면 지역 주민은 더 나은 환경과 서비스를 누리고 투자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미분양 주택들보다는 이런 헬스케어나 청정에너지 인프라 분야가 좀 더 현실적이고 지역상생 리츠의 취지에 맞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지역상생 리츠는 단순한 부동산 투자 그 이상입니다. 지역경제, 주거안정, 인프라 개발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투자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프로젝트들 중에 최근 검토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지역상생 리츠로 추진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용산업무지구에 관해 잠깐 살펴보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역 서편철도정비창 부지를 최고 100층 랜드마크를 비롯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기능을 하는 대규모 업무시설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용산 서울 코어로 이름 붙이고 올해 말 도로, 공원 등 부지 조성 작업 착공을 시작합니다. 분양받은 민간 등이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면 2030년대 초부터 기업과 주민이 입주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다른 개발 프로젝트와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핵심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입니다. 총 50만 평방미터 이상, 지상 지하 합쳐서 100만 평으로 단일 도시 개발되는 국내 최대 수준입니다. 둘째는 주도하는 주체입니다. 과거 민간 주도와는 달리 이번에는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구조로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개발 방식입니다. 개별 필지 단위가 아니라 블록 단위의 통합 개발로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넷째는 기능 통합입니다. 업무, 문화, 주거, 에너지까지 복합 기능이 유기적으로 배치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연계성입니다. 지역 상생 리츠, 도시재생, ESG 금융 등 정부 정책과 정합성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용산 프로젝트는 스케일, 방식, 정책까지 기존 개발과는 차원이 다른 단군 이래 최대의 도시개발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지역상생 리츠로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기니까 저는 그냥 줄여서 가칭 용산 지상 리츠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블록 중 한두 개 필지를 시범적으로 리츠에 적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용산 게이트웨이 인근 부지가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자산 구성은 초고층 오피스 30%, 복합 문화시설 20%, 정정 에너지 인프라 10% 등으로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투자자 구성은 공공, 민간, 시민이 함께 참여합니다. 먼저 서울 시민에게 30% 우선 청약권을 부여하고 공적 자금 40%는 도시주택구분과 공제회가, 그리고 민간 30%는 글로벌 자본 등이 참여합니다. 특히 임대수익 30%를 시민에게 우선 배당하는 구조로 투자와 혜택을 지역이 함께 누리는 상생 모델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시행되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을 통해 프로젝트 리츠와 지역 상생 리츠의 연계가 가능해지고 공모기한과 그리고 주식 한도 규제도 완화되어 실행 여건이 마련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리츠 모델은 개발과 수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용산을 넘어 다른 대규모 개발의 모범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산 지상 리츠의 예상 이슈 사항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식은 단순한 순서도가 아닙니다. 왜 직선이 아닌 꼬불꼬불한 화살표로 표현했는지 궁금하시죠? 이 리츠는 단순히 하나의 투자 상품이 아니라 정책성과 수익성, 지역성과 공공성이 얽힌 복합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추진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조정과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선보다는 곡선에 가까운 구조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검토해야 할 항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역 주민의 범위와 역차별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해소할 것인지, 그리고 둘째는 프로젝트 선정 기준과 수익 안정화 전략은 충분히 신중한지, 셋째는 실행 일정과 통제 장치는 현장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넷째는 법령과 제도적 기반은 현재 구조에서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마지막으로 세제 혜택, 갈등 관리, 지분 구조 등 기타 전략 요소까지 전체적으로 함께 설계되어야만 이 리츠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각 단계별 이슈를 하나씩 짚어가고 정책적 취지와 실행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지역 상생 리츠에서의 지역 주민 우선 청약권 문제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현재 용산 지상 리츠에서는 서울 시민에게 30%의 우선 청약권을 부여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은 자칫 잘못하면 지방 주민들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역 상생 리츠는 지방 균형 발전과 지역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한복판인 용산에 적용하면서 서울 시민만을 위한 혜택 구조로 설계된다면 제도 본래의 공공성과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울 시민에게 30%, 그리고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도 2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전국민 대상 일반 공모로 열어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야 실질적인 지역 상생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자격 기준 역시 명확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기간 1년 이상 또는 세대주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는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14조 8을 바탕으로 구체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 연계해 수도권 솔림을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청약 배정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진정한 지역 상생 리츠가 되려면 청약권 배정부터 법적 정의까지 형평성과 정책 정합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용산 지상리츠가 성공하려면 단순한 공공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익 구조가 안정적으로 되어야 투자자도 지역 주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공모 실패나 수익률 저조로 인해서 투자자가 이탈하면 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 설계에서부터 수익 안정화를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해 봅니다. 첫째, 약 한 5.5% 확정 배당 우선주를 도입해 초기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그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한다거나 그렇게 혼합형 구조로 설계하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함께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기관 투자자가 선투입되는 브릿지 구조를 마련해서 리츠 수익성이 검증된 후 일반 청약을 진행하면 지역 주민에게 불확실한 리스크를 전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자산 구성도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고수익 오피스와 저위험 공공임대자산을 병행해서 운영 현금 흐름, 즉 FFO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헬스케어 리츠나 CR 리츠 같은 정책형 리츠와 연계도 고려해서 수익 다변화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배당보정제도를 활용해서 FFO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금리 변동이나 공실률 증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서 리스크 대응력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결국 지역 상생 리츠는 정책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설계에서부터 맞추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추진 예상 리츠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시차입니다. 공모 단계에서 지역 상생 리츠를 전제로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막상 리츠 설립 시점에는 그 구조가 무산된다면 정책 신뢰도는 물론 주민과 투자자의 피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 사업자의 책임 부족 문제입니다. 공모 당시에는 리츠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실행 단계에서는 말을 바꾸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장치를 제안합니다. 첫째, 사업자 계약서에 지역상생 리츠 도입 의무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사비의 몇 프로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그러한 장치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강제력은 있어야 사업자의 어떤 책임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둘째, 이 실행력 확보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6년에는 시범필지를 한두 개 적용하고 성과 검토 후에는 2027년에 전면 확대를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통제권 구조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인허가권자로서의 행정 통제, 그리고 코레일은 토지 매각을 조건부로 추진, 그리고 필요시에는 정말 코레일 자체 리츠 MC를 설립해서 리츠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도록 하면 개발과 금융의 연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정책이 말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선 계약, 책임, 실행 로드맵이 3박자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 구조가 잘 설계되면 용산은 전국 지역 상생 리츠의 실질적인 모범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용산 지상리츠를 위한 제도, 법률 검토 4가지 핵심 쟁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주 동시 상장 이슈입니다. 현행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우선주는 반드시 동시에 보통주와 동시에 상장되어야 합니다. 즉 단독 우선주 리츠 설계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유연성이 제한됩니다. 두 번째는 공시 규정입니다. 자본시장법 119조에 따라서 청약 자격과 배당 조건 등은 투자설명서에 반드시 공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민 우선 청약권, 지방주민 배정 비율과 같은 민감한 정보도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의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세 번째는 1인 지분 한도 규정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15조에 따라 공모가 완료된 이후에는 1인당 50% 초과 소유가 금지됩니다. 이는 대지주 집중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초기 사업자 구조와 자금 유치 전략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공정 거래 이슈입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라서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청약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 불공정 경쟁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배점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지역 상생 리츠는 정책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모델이지만 제도 안에서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약들을 충분히 제대로 확인하고 분석하고 제도 내 해석과 설계지를 고려한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도, 수익, 구조 측면의 논의를 드렸다면 이번에는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장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제 혜택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지방세법 제196조 3 신설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이 리츠에 투자할 경우에 배당 소득세 50% 정도 감면하면 참여율이 커지고 실질적인 지역 상생 효과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갈등 관리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개발, 불확실한 수익, 투자자 간의 이해 차이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주민 설명회를 연 2회, 이런 3회 이상 정례하고 주민 참여 예산 제도와 연계해서 투명한 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는 이제 공공성 유지 메커니즘입니다. 저는 리츠가 상장된 이후에도 최초 투자자가 10년 보유 시점에 서울시가 우선 매수권을 갖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 수익에 치우치지 않고 장기적인 공공성과 도시관리 연속성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츠 구조 자체도 전략적으로 설계돼야 됩니다. 단순한 셀다운형이라든가 아니면 프로젝트 리츠형이라든가 어떤 구조가 사업성과 공공성, 실행력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지 명확한 비교와 시뮬레이션을 거쳐 최적의 구조로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금, 소통, 지배구조, 장기관리까지 함께 설계된 전략이 있어야만 이 리츠 모델은 지속가능한 도시금융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고려하면 좋은 안으로 더 좋은 대안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안들을 적극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산 지상 리츠는 단순한 부동산 리츠를 넘어서 공공, 민간, 시민이 공동 참여하는 구조적 상생 투자 플랫폼입니다. 정책적, 정합성, 수익 안정성, 제도 기반, 실행력까지 고려된 이 구조는 향후 대규모 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지역 상생 리츠를 잘 활용하여 용산 지상 리츠의 밝은 미래에 모두가 윈윈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